가장 대사가 재미있는 한국 영화를 꼽으라면 당신은 어떤 영화를 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미라는 게 뭐 단순히 언어 유희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뭐 말장난일 수도 있겠죠. 최근에는 그 이병헌 감독, 배우 아닙니다. 이병헌 감독의 영화들이 언어 유희적인 측면에서는 감히 최고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숨을이란 영화도 그렇고 그 극한 직업에 1,000만이 넘었던 영화도 그렇고 뭐 이것은 치킨인가 갈비인가 뭐 아무튼 블라블라. 근데 사실 이 언어 유희 혹은 우리나라 이 한글이 갖고 있는 이 독창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이 극화 영화에서 가장 자유자재로 썼던 작품이 굳이 있다면, 유일하게 있다면 저는 이 송능한 감독의 넘버 3를 감히 꼽고 싶습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참 어마어마한 영화 같습니다. 조폭이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조폭은 조폭스럽게 인생을 살고 검사는 검사스럽게 인생을 사는데, 조폭 중에 조직의 넘버 3인 한석규, 서태준은 제법 젠틀하고 세름이 넘치는 현대판 조폭입니다. 그의 두목 누굽니까? 안석환, 강도식은 뭐 구시대적인 조폭이죠. 재떨이가 먼저 나가는 극중 재떨이 역의 박상면이 한석규와 함께 넘버 2의 자리를 노리는 중간 보스로 나오고요. 이들을 족치고자 매일매일 입에서 씨발을 달고 다니는 마동팔 검사 역의 최민식은 사실 직업만 검사지 조폭과 다를 바가 티끌만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태주의 아내 이미연, 그리고 이들과 별개로 제3의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불사파의 두목 조필력의 송강호가 또 등장을 합니다. 넘버 3는 제가 고3 때 개봉했던 영화라 사실 그 당시에 보진 못했고요. 20살인가 21살 때 비디오로 봤죠. 야, 이거 어마어마한 영화구나. 정말 보는 내내 영화 속에선 씨발이 사라지지 않았고 저도 역시 계속 씨발을 남용한 것 같습니다. 한석규가 술집 여자였던 아내에게 아내의 질문에 51% 너를 좋아한다는 말은 100%다 결국 49대 51 이론도 재밌었고요. 박선명과 함께 넘버 2를 노리는 과정도 제법 재밌습니다. 쪼물에게 돌을 데리고서는 불알 두 쪽으로 세상을 지배한다고 평정하고 싶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송강호가 두목으로 있던 새끼조직 불사파도 재밌고요. 또 다양한 사자성어로 언어 유희를 즐겼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씬들 또한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그 조폭두목의 아내 방은희 씨와 또 시인 랭보로 활약했던 지금은 돌아가신 박광정 씨의 로맨스도 제법 재밌죠. 모르겠어요.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세기말이라는 정서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뭐 2000년이 되면 윈도우의 PC에 연원일 표시가 다시 제로 세팅돼서 우리들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모든 금융기록은 다시 제로가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도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었고, 또 그것을 우리 기자님들은 큰일 납니다. 그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어했던 표현들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기자님들은 또 정성껏 뉴스로 날랐죠. 물론 뭐 미국도 바짝 쫄았고 전 세계가 불알이 쪼그라들 정도로 이 뉴 밀레니엄 시대 Y2K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21세기를 앞둔 어떤 시대적인 불안감을 여러 영화들을 통해서 어필을 했는데요. 결국 이 넘버 3도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에서 더 이상 신분 상승을 하거나 성공을 할 수 없는, 막연히 그 자리에 맴돌거나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송능한 감독은 이 영화 이후에 2년 뒤, 3년 뒤였죠. 세기말이라는 작품으로 말 그대로 정말 그 세기말의 분위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데뷔작 넘버 3, 마지막 작품 세기말,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사라진 감독입니다. 한참 뒤에 홍상수 감독인가 영화에 잠깐 단역으로 출연했던 얘기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 제가 밝힐 이유는 없고요. 결국 넘버 3는 한바탕 펼쳐지는 조폭과 검 사이의 이야기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자식 새끼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폭들도 조폭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한바탕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댑니다. 저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도 가끔씩 아내나 사회생활하면서 써먹는 단어들 표현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 49대 51 화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왜 흔히 일기예보 볼 때 비올 확률 30%라고 한단 말이죠. 야, 이건 엄밀히 말하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런 날 비가 또 옵니다. 그리고 비올 확률 60%야. 70%라고 해도 80%라고 해도 꼭 60%쯤 갑니다. 비가 올 것 같죠? 근데 또 안 옵니다. 근데 웃긴 건 또 뭔지 아십니까? 일기예보에서의 50%는 절대 없다는 거죠. 일기예보에는 50%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중 한석규가 연기했던 서태주가 아내 이미연 현지에게 말하는 나는 널 51% 사랑해 이 말은 결국 100%란 얘기고 49%는 제로란 얘기.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 두 번째 뭐였더라? 잠깐 메모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한석규가 잔뜩 화를 낸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 왜 조폭 영화에서는 여자랑 애새끼가 안 나오는지 아냐? 물론 그 질문에 극중 아내인 이미연은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럼 한석규 서태주가 그럽니다. 처자식 있으면 조폭은 결국 깡패 새끼는 결국 발목 잡혀서 망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이 영화 이후 몇 년 뒤에 로드 투 퍼디션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하죠. 우리 톰 행크스가 등장을 하고 잠시만요. 감독이 누군지 잠깐 봅시다. 샘 맨더스. 어마어마한 영화죠. 저게 언제냐? 1930, 40년대일 거예요. 30년대 공황기. 금주령이 내려져 있는 미국. 아들 자식 하나가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고선 조폭의 중간 보스 톰 행크스가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 영화입니다. 한석규가 일찍이 내다본 거죠. 물론 이 전에도 조폭 영화에는 사실 여자와 자식 새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어떤 종속적인 대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옛날에 해철이 형이 영국 유학하던 시절에도 한국말이 너무 그리우면 무조건적으로 이유 불문 무조건적으로 보던 영화가 넘버 3라고 할 정도로 이 영화에는 다채로운 우리나라 말, 한국어, 국어 말 그대로 어휘의 판타스틱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지금 봐도 촌스러운 코드 없습니다. 약간 우리랑 지금 세대랑 안 맞는 코드야 있겠지만 잠깐만, 근데 97년에 개봉했으면 7, 8, 9, 0, 1 이 영화가 개봉했던 시절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25살이네요. 이제 20대니까 19금인 이 영화를 봐도 되는데 과연 그 애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감정이입이 될까 싶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영화 우리나라 영화에 굉장히 한 획을 그은 영화라는 사실이죠. 넘버 3. 이미 본 당신이면 한 번 더 봐도 좋고 다시 아직 안 본 당신이라면 분명히 한 번 봐도 좋습니다. 51이냐 49냐 그리고 그대가 넘버 2냐 넘버 3냐 넘버 1을 향해서가 아니라 넘버 2를 향한 그들의 몸부림과 아우성이 진지하고 재미있게 흐르는 영화입니다.